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유럽을 향해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결제와 관련해서 유럽 정상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번복하면서 유럽 정상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31일 외국 기업이 러시아산 가스를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으면 계약이 중단된다, 이런 내용의 법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명령은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국영방송 연설에서 러시아 천연가스를 사려면 러시아 은행에서 루블화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 그러면서 4월 1일부터 이 러시아 계좌를 통한 지불이 이루어져야지 가스가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루블화로 대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를 구매자의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해서 이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고 우리는 자선 횡의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따라서 루블화 대금 지불 불이행 시 현재 계약은 중단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의 이런 발표는 지난 3월 30일 불과 하루 전이죠. 이 독일과 이탈리아의 정상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유로화로 가스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장한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 국가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 정부는 30일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라프 숄츠 총리에게 유럽이 러시아 가스 대금을 루블화가 아닌 유로화로 계속 결제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슈테펜 헤베슈트라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푸틴 대통령이 숄츠 총리에게 유럽의 다음 달 결제는 유로화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동안 해왔던 대로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스프롬 은행으로 송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도 푸틴 대통령이 숄츠 총리와 통화에서 밝힌 것은 가스 대금이 EU의 제재 대상이 아닌 가스프롬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유로화 결제도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그러면서 이는 타협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하면서 보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푸틴이 이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루블화 결제를 고집하고 나선 거죠. 이건 미국이 이미 예상했던 대로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급자죠. 이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기된 이 경제 제재를 돌파해 보려고 하는 얕은 속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그간 이 서방의 경제 제재 이후에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할 걸 요구해 왔죠. 그런데 유럽 국가들은 이 같은 요구가 유로화 혹은 달러화로 규정되어 있는 현재 계약의 위반 내용이라 그러면서 이걸 거절을 했었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러시아의 가스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를 두둔해왔던 독일부터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로베르토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푸틴의 법안에 대해 독일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을 비롯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해당 요구를 거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브루노 르 마리 재정장관 역시 프랑스와 독일이 러시아의 루블화 지급 요구를 거절한다고 강조하면서 독일과 프랑스는 여전히 루블화로 가스 대금을 거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G7 국가들도 28일 러시아의 가스 대금 루블화 결제 요구를 거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로베르토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한테 G7 에너지 장관들은 모두 이는 기존 계약에 대한 명백하고 일방적인 위반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말을 한 겁니다. 하벡 부총리는 G7 에너지 장관들과 화상회의를 마치고 루블화 결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요구를 따르지 말라고 촉구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관련해 가지고 루블화 지불 요구는 이미 거론되어 왔던 터라 이 러시아의 가스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 국가들은 이 러시아의 공급 중단과 치솟는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가스, 수소, 액화 천연가스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또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EU 회원국들은 다음 겨울 공급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가스를 대규모로 비축해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25% 수준인 지하 저장고 가스 저장량을 오는 11월까지 최대 용량의 80%, 내년까지는 9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르라이언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공동으로 가격 협상력을 발휘할 것이라 그러면서 회원국끼리 경쟁적으로 입찰하며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취합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짜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지금부터입니다. 러시아 푸틴의 에너지 무기에 맞서서 미국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유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6개월간 매일 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방출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 그러면서 이는 연말 원유 생산이 확대될 때까지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유가 안정을 위해서 동맹국들이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 방출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또 유럽에 올 연말까지 액화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150억 입방미터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전략 비축유 방출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사실 전략 비축유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행정부 수반인 미국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그 전략 비축유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현재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따로 저장고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중남부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이 소금 동굴, 최대 용량 한 7억 배럴 된다고 그러는데 이 소금 동굴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AP통신은 소금의 화학적 성분이 석유의 누출을 막아줘서 지상 저장 탱크보다 안전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현재 저장량은 5억 6,800만 배럴로 작년 중반에 6억 5천만 배럴보다 양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미국이 한 달 정도 완전히 쓸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전략 비축유는 1970년대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공급을 무기한 석유 파동 때 긴급 사용분을 따로 저장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입된 겁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은 원유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순수출국이기 때문에 비축유가 필요 없습니다만은 이 전쟁 같은 지정학적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비축을 유지해 왔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이 이 전략 비축유를 활용해서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 공급하게 된다면 일단 치솟는 유가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미국 내 원유 시추를 늘릴 계획도 세웠습니다. 석유 시추용 공공부지를 임대해 놓고도 원유를 생산하지 않는 1200만 에이커의 땅이 있다 그러면서 생산 허가를 받고도 시작도 하지 않은 유전만 9천 개나 되는데 이들이 하루빨리 생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EU 국가들의 부족한 석유를 미국이 증산해서라도 유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로 유럽사의 원유 부족 문제에 어느 정도 한숨 돌리게 만든 다음에 러시아에 의존해오던 에너지 공급원을 아예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30일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카타르가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가 액화 천연가스를 장기적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카타르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어서 로베르토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이 이달 중에 카타르를 방문해서 에너지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또 카타르와 다른 가스 생산국으로부터 LNG 수송을 받을 수 있는 최초의 터미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그러면서 카타르는 오랜 기간 유럽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했지만 유럽은 단기적이고 유연한 계약이 가능하고 기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운송할 수 있는 러시아를 선호해 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유럽 국가들은 카타르 외에도 앙골라, 알제리, 리비아, 미국의 가스 생산업체와 논의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러시아하고 본격적으로 등을 돌리고 특히
더 이상 러시아 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태에서 벗어나기로 하면서 자, 이대로 간다 그러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가 되느냐? 러시아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바로 이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등의 에너지를 팔아서 연명하는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럽 사회가 에너지 공급원 자체에 전면적인 수술을 단행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겠죠. 만약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일변도의 에너지 수입 공급 체제에서 다변화를 하고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을 줄이게 된다 그러면 이 러시아는 원유 수출로 인한 수입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에너지를 무기로 유럽 사회를 흔들 수도 없게 되겠죠.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월 23일 푸틴의 러시아 원유 판매에 대한 루블화 의무화가 오히려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요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차제에 러시아 원유로부터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경고를 했던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예 러시아산 에너지의 금수 조치를 시행하자 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어차피 러시아산 수입이 불가능해질 상황이라 그러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차원에서 금수 조치를 내리자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 그동안에 반대를 해왔습니다만 이제 독일도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 전체가 미국이 주도했던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서 EU까지 원유를 금수하게 된다 그러면 이 러시아 경제의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수입은 러시아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5분의 1,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EU와 영국이 지난해 2021년에 러시아에 원유 대금으로 지불한 돈만 얼마냐면 9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18조에 달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또한 탈러시아 에너지화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탈원전 정책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에 앞장섰던 독일은 전체 발전의 40% 이상을 신재생에 의존하면서 모자라는 것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로 충당하기로 했었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효율이 생각보다 낮은 것 또한 문제였죠.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탈원전의 부작용을 뒤늦게 깨달은 나라들이 다시 원전을 늘리기로 한 겁니다. 프랑스는 오는 2050년까지 원전 14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기존의 원전 수명을 20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U 차원에서도 녹색 금융 활성화를 위한 텍소노미에 천연가스와 함께 원전을 포함해서 원전 이퀄 친환경 에너지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이렇게 에너지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에너지 정책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동시에 에너지 무기화로 러시아를 방어하려고 했던 푸틴의 괴사는 또 빗나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 발등을 찍은 거고요. 제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다고 해도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두고두고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